안녕하세요. 강현우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파이썬 맛보기 4강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파이썬 자료 구조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었어요. 지난 시간 리스트를 했었고요. 리스트하고 비슷한 자료 구조로 튜플이라는 게 있습니다. 튜플은 리스트처럼 이제 꺽쇠로 표현 안 되고 그냥 괄로로 표현되는 건데 튜플은 업데이트가 안 되는 리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정규 수업 시간에 한번 살짝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딕셔너리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딕셔너리 자료 구조는 데이터 처리를 하는데 아주 유용한 그런 자료 구조예요. 그래서 딕셔너리가 어떤 건지 정의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코딩을 해보면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맛을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외부 라이브러리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다스라는 라이브러리인데요. 아나콘다를 설치하실 때 이 판다스가 다 설치가 됐어요. 이 판다스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이것도 살짝 맛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딕셔너리가 뭐냐? 딕셔너리는 한국말로 하면 사전이죠. 사전을 찾아보시면 단어가 있고 단어가 나오고 옆에 단어의 정의가 이렇게 설명이 나오죠. 그게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키값과 밸류로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어떤 키를 가지는 값이 뭐뭐가 있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다만 이제 사전은 키 하나에 밸류가 하나라고 보시면 되죠. 단어가 하나 있고 뜻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사용할 건 아니고 키 하나에 여러 개의 값들이 있습니다. 밸류 주죠. 그런 형태의 데이터를 다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학생의 정보 성적 처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키값이 네임이면 학생 이름이 밸류가 되는 거죠. 근데 학생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각각에 대해서 뭐 다른 키, 국어 점수가 있고 영어 점수가 있고 이런 값들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키 하나에 여러 개의 형태가 값이 달리는 이런 거를 우리는 좀 많이 다룰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자료 구조입니다. 자, 딕셔너리 어떻게 만드냐? 딕셔너리는 중괄호로 표현합니다. 브레이스라고 하죠. 중괄호 안에다가 키하고 밸류를 넣어주는데 이 둘 사이에는 콜론으로 구별을 합니다. 간단한 코드를 보시면 자, 네임이라는 키값을 가지는데 데이터는 강현우가 있고 김동규가 있는 거죠. 물론 더 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뒤에 있는 이 밸류가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예로 들었을 때 리스트로 표현을 해놨지만 실제로 하나만 해도 되긴 돼요. 자, 그러면 실제로 코드를 작성을 해보면서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피터 랩을 전부 다 켜주시고요. 저는 코드가 있으니까 좀 지우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딕셔너리 자료 구조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딕셔너리는 중괄호로 표현을 하고요. 처음에 키 값을 적어줍니다. name 콜론으로 구별하시고요. 뒤에다가 값을 적어줍니다. 자, 지금 일부러 하나만 만들었어요. 출력을 해보면 이런 자료 구조가 만들어졌죠. 그럼 이거 값을 변경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꺽쇠 하시고 여기다 키 값을 적어줍니다. 이 스트링이니까 꼭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자, 이거를 이렇게 해서 다른 값을 주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하고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되죠. 네, 값이 바뀌었죠. 혹은 리스트로 된 데이터를 주고 싶다. 이렇게 하시고 여기에 리스트를 주시면 돼요. 강현우, 김동규 이렇게 만들어졌죠. 네. 자, 그러면은 새로운 키 값과 데이터를 추가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도 쉬워요. 자, 하시고 사용하시고 싶은 키를 여기다 넣습니다. 예를 들면 학번이니까 뭐 id라고 할까요? id는 2021-00 2021-01 이렇게 하시고 해보시면 자, 네임이
키 값이 name인 데이터는 이런 게 있고 id인 데이터는 이런 게 있죠. 혹은 뭐 성적 처리를 하겠다. 그럼 여기에 뭐 국어 점수가 있다. 코리안이 있다. 이 값이 강현우 100점, 김동균 99점 이렇게 했다. 자, 그럼 이렇게 세 개가 만들어졌죠. 키가 3개 있는 거죠. 이거를 데이터를 가져오고 뭐 특정 키 값을 가진 데이터만 접근을 하고 싶다 할 때 똑같아요. 쓰는 방법이. 자, 프린트 name 하면 name만 아이고 잘못 쓰네요. 딕셔너리 쓰시고 꺽쇠하고 키 값을 주시면 name만 출력이 되고요. 또 혹은 id만 출력을 하고 싶다. 자, 이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은 일일이 이렇게 데이터를 직접 이렇게 입력을 해줬지만 실제로 사용할 때는 이렇게 입력하지 않고 만들어진 데이터를 가져와서 쓰겠죠. DB에 있는 걸 가져와서 쓰거나 뭐 그렇게 하겠죠. 그런 것들은 나중에 정규 과정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딕셔너리는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맛만 보도록 했습니다. 자, 딕셔너리 중요한 건 뭐다? 키가 있고 밸류가 있다. 그리고 딕셔너리 접근할 때 이 키 값을 이용해서 뒤에 있는 값들에 접근을 할 수가 있다. 쉽죠? 자, 우리 강의 자료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강의 자료에 예제 코드가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키랑 밸류를 추가하는 것도 예제도 들어있죠. 네. 쉽죠? 네. 이렇게 추가할 수가 있겠다. 자, 그럼 이 딕셔너리 말고 좀 더 데이터 분석할 때 널리 사용되는 판다스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한번 맛을 볼게요. 자, 구글에서 판다스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진짜 판다가 나오네요. 얘들이 판다 로고인가 봅니다. 이게 이제 대나무인가 보죠. 판다스를 검색해 보시면 데이터 조작 및 분석을 위해서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라고 나오죠. 우리가 아나콘다 설치할 때 이 판다스가 다 설치가 됐어요. 우리 그냥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판다스는 여러 형태의 이제 데이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형태가 뭐냐면 이 스프레드시트 형태의 데이터예요. 행과 열로 된 거 있잖아요. 우리 엑셀 만들 때 이제 행은 어떤 레이블이 되죠. 레이블이 되고 이 칼럼 열 값은 구분자가 되죠. DB도 보통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학번, 이름, 뭐 국어 점수 이렇게 칼럼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행과 열 형태로 표현된 스프레드시트 형태의 데이터 구조가 뭐냐면 이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이 판다스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이썬 코드에서 우리가 외부 라이브러리 가지고 오는 거 처음 해보는 거죠.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코드에서 해보겠습니다. 자, 외부 코드를 가지고 오는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임포트 하시고 이 라이브러리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판다스. 그리고 실행해보면 실행이 잘 됐죠? 이 판다스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 판다스를 외부에 있는 라이브러리 갖고 와서 이제 쓰려면은 판다스 점 하고 판다스에서 제공하는 아까 뭐였죠? 데이터 프레임이죠. 이렇게 쓰시면 돼요. 뭐 블라블라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근데 계속 이 판다스 쓰면 길단 말이에요. 그죠? 타이핑을 많이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짧은 이름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as pd. 자, 그럼 이제부터 pd라는 말을 쓰면 글을 치면 이게 판다스가 되는 거예요. pd라는 이름으로 판다스 라이브러리 가져왔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가져왔어요. 만약에 이제 판다스가 설치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나콘다 콘솔을 열어가지고 pip 인스톨 판다스 뭐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는 다 설치가 돼 있으니까 할 필요가 없다는 거. 자, 판다스를 가져왔어요. 그러면 딕셔너리를 하나 만들어서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변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핑을 한번 해볼까요? 딕셔너리 형태로 만들 건데요. 처음에 키 값은 name이고요. 자, 우리가 김동규까지 했으니까 그 다음이 가나다 순이에요. 김미경님, 그리고 김장원,
박동주, 서지환. 내부만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하시고 여기에서 바로 다른 거를 추가하고 싶다. 다른 키를 추가하고 싶다.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콜론 찍습니다. 콜론. 자, 잘 보셔야 돼요. 이 키하고 이 밸류로 된 리스트까지가 하나의 값이에요. 그죠? 요까지 하나 추가하셨고 그 다음에 콜론 찍으시고 그러면 이제 새로운 거 추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가 ID 콜론 하시고 ID는 2021-02번 복사할까요? 2021-03번 04번 넣어보죠. 03 04 05번. 물론 여러분들 학번은 바뀔 수 있어요. 이건 임의로 한 거예요. 자, 아이디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뭘 넣어볼까요? 우리 강의 자료에 있는 것처럼 나이를 한번 넣어볼까요? age. 나이는 개인정보니까 그냥 25부터 순서대로 넣도록 할게요. 26, 27, 20, 28. 자, 이렇게 만들어서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자, 이런 형태의 딕셔너리 자료 구조가 만들어졌다, 그죠? 자, 근데 우리는 이렇게 쓰면은 이쁘지 않죠? 요걸 어떻게 쓸 거냐 하면 판다스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꿀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 데이터 프레임은 변수 이름 하나 쓰시고 판다스에서 제공하니까 판다스 pd 점 하시고 데이터 프레임 D하고 F가 대문자예요. 이건 이제 우리가 만든 이름이 아니고 판다스에서 제공해 주는 거니까 지키셔야 됩니다. 요거 대문자, 요거 대문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만든 딕셔너리 데이터를 넘깁니다. 이렇게 넘겨요. 그리고 DF 한번 출력해 볼까요? 자, 이렇게 나오죠. 자, 보시면 여기 있는 값들이 키값이죠. 키값이고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갔죠. 4개가 들어갔고 옆에 이제 인덱스가 이렇게 달라붙죠. 자동으로. 이런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쉽죠? 이제 좀 이렇게 보니까 좀 그럴싸해 보인다, 그죠? 하나 더 만들어 봅시다. 왜 하나 더 만들어야 하냐면 이거를 이제 붙이는 거를 한번 해볼 거거든요. 자, 복사해서 붙였어요. 같은 이름을 쓰면 값이 덮어 써지니까 일단 이렇게 2로 바꿔놓고요. 자, 컨닝을 좀 할까요? 자, 그 다음 분이 자, 신나리, 안정현, 이현우, 한창혁 이렇게 하시고 아이디는 6번부터 가야겠죠. 6번, 7번, 8번, 9번. 나이는 뭐 어차피 정확한 값이 아니니까 20, 56, 27, 28 그대로 할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죠. 얘도 위에 거랑 똑같이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변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자, df 변수 이름 만드시고요. pd.dataFrame 하시고 데이터 2. 자,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데이터 프레임을 2개를 만들었어요. 얘도 만들었고 df도 만들었고 df2도 만들었죠. 그죠? 자, 그럼 이거 2개를 붙이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의 자료를 보시면 설명이 다 나와 있어요. 자, 슬라이드 잠깐 보시면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프레임 만들었고요. 자, 붙이는 건 어떻게 하느냐? concatenate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concatenate는 이어 붙인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하고 뒤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붙여줘요. 그냥 이어 붙여줘요. 그대로. 그래서 보면 인덱스가 0123, 0123 그대로 이렇게 돼 있죠. 한번 해볼게요. 이름을 뭘로 할까요? 토탈이라고 할까요? 전체니까 강의 자료에 있는 것처럼 토탈이라고 하고 자, 토탈은 pd pandas.concatenate concate입니다. 약자가 약자가 아니고 함수 이름이 원래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판다스에서 제공해주는 concatenate 함수의 이름이 concat이에요. 이렇게 하시고
데이터 프레임을 인자로 넘깁니다. 근데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 요거 꺽쇠로 해서 넘겨야 됩니다. 꺽쇠로 하시고 df, df2 이렇게 합니다. 인자가 반드시 이 꺽쇠로 묶여져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토탈. 자, 이렇게 하면 와,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합쳐졌네요, 그냥.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여기에 뭐 데이터는 밑으로 이렇게 추가하면 되는데 칼럼이 필요하겠죠. 뭔가 세로에 들어갈 값이요. 나이 말고 국어 점수, 영어 점수 뭐 이런 거요. 이런 게 필요할 거잖아요. 자, 그런 거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코어가 있다 치죠. 코리안 스코어. 소문자로 할까요? 아, 대문자로 해야 되겠네. 코리아니까. 자, 코리안 스코어라는 리스트가 있어요. 점수를 해봅시다. 8개를 만들어야겠죠. 100, 99, 98, 97, 96, 5. 다시 올릴까요? 여기서 97, 98, 자, 99.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거는 리스트죠. 이 리스트도 사실은 아까 우리가 여기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때는 딕셔너리를 줬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리스트를 넘겨도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집니다. 데이터 프레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코리안 스코어 데이터 프레임은 pd 데이터 프레임 하시고 리스트를 넘깁니다. and score. 이렇게 해서 코리안 데이터 프레임을 찍어보면 자, 이렇게 나오죠.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 칼럼이 없죠. 칼럼 값이 없잖아요. 이 칼럼 값을 어떻게 주냐 하면 우리 강의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강의 자료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강의 자료에 보시면 안 표현해놨네요. 하하, 이런. 죄송합니다. 제가 안 표현을 하지 않았네요. 그냥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하시고 여기 콤마를 찍고 칼럼이라고 써져요. columns 이렇게 하시고 칼럼스 이꼴 이렇게 하시고 꺽쇠로 칼럼의 이름을 써줍니다. 국어 점수. 자, 이렇게 하면 칼럼 이름이 국어 점수라고 나왔죠. 네. 강의 자료에는 없었지만 영상을 통해서 보완하도록 영상 보시고 따라하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칼럼즈라고 쳐주면 국어 점수라고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얘랑 위에서 만들어낸 이 토탈이랑 이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하고 싶죠. 그죠? 그냥 추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해볼까요? 보여드릴게요. 최종이니까 파이널이라고 해볼게요. 파이널은 판다스에 컨캐트네이트 하시고 토탈이랑 이름 뭐였죠? 코리아 스코어 df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냥 붙이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 칼럼의 형태가 다른 거를 두 개를 붙였잖아요. 그죠? 서로 다른 걸 붙였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non available value예요. 여기 점수가 없는 거죠. non available number라고 이렇게 쭉 채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있는 값이 없는 형태로 이렇게 채워버리죠. 자,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게 아니죠.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를 오른쪽 방향으로 붙여야 된다. 그죠? 그럴 때 쓰는 게 axis equal 1입니다. 기본적으로 axis가 0이에요. axis가 0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밑으로 붙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디폴트 밸류가 axis는 0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옆에 붙이고 싶다.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1로 합니다. 1이면 행방향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날 건데 자, 에러가 나죠? 자, 왜 에러가 나냐 하면 인덱스가 안 맞기 때문에 에러가 나는 거예요. 인덱스가 뭐냐? 이거죠. 자, 이건 강의 자료에 없습니다. 자,
국어 점수 같은 경우에 인덱스가 0, 1, 2, 3, 4, 5, 6, 7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합친 거를 보면 0, 1, 2, 3, 4, 0, 1, 2, 3이란 말이에요. 자, 얘랑 인덱스가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할 때 합칠 때 에러가 난단 말이죠. 자, 그럼 이 위에서부터 잘못 만든 거죠. 자, df하고 df2를 합칠 때 어떻게 합쳤어야 되냐면 이그노우 인덱스라는 옵션을 줘야 돼요. 이그노우 인덱스라는 걸 주고 원래 엑시스는 0인데 이거는 그냥 안 써도 되는 건데 한번 써볼게요. 이거 오타가 났네요. 자, 여기에 df1하고 df2를 합칠 때 이그노우 인덱스라는 거를 true로 주면 옵션을 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인덱스가 새로 이렇게 재배열이 됐죠. 0부터 다시 쫙 매겼잖아요. 그리고 이 엑시스 0은 안 써도 되는 건데 썼어요. 기본 값이 엑시스가 0이에요. 축이 밑으로 붙게 돼 있어요. 안 쓰고 해도 결과가 똑같아요. 그죠? 자, 그럼 토탈이란 거를 0, 1, 2, 3, 4, 5, 6, 7로 맞춰놨어요. 자, 맞춰놓고 자, 국어 점수는 역시 0, 1, 2, 3, 4, 5, 6, 7이고요. 자, 이렇게 해놓고 붙여봅니다. 자, 어때요? 잘 달라붙죠? 0, 1, 2, 3, 4, 5, 6, 7 인덱스가 딱 맞고 이렇게 오른쪽에 우리가 새로 추가한 데이터가 붙었죠. 이거 말고 이제 인설트라는 걸 이용해서 원하는 위치에 칼럼 위치에다가 삽입을 할 수도 있어요. 인덱스 인설트에서 인덱스 2 주고 뭐 데이터 주고 이렇게 하면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 기법들은 나중에 정규 수업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강의 자료를 잠깐 보시면 자, 칼럼을 추가할 때 어떻게 했다? 이 엑시스를 1로 주면 옆으로 붙는다. 이렇게 붙일 수가 있다. 그리고 강의 자료에 없었지만 요거를 주는 방법은 여기에다가 칼럼이라는 값을 주면은 칼럼이 추가된다. 칼럼 이름이 추가된다. 자, 그래서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딕셔너리랑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잠시 맛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았어요. 그러면은 오늘 배운 거를 이용해 가지고 자신만의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보는 것이 오늘의 숙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